축덕과 추갈모치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33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33회 참 오래됐네요. 네, 벌써 33회입니다. 숫자 3 좋아하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3을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야구 등번호도? 3번!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지?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오늘 앉은 자리 마이크도 3번! 아이고야. 진짜네. 네. 소름이 돋네요. 그니까요. 차 번호에 3번 안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고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요? 네. 어렵죠. 네, 삼삼한 이야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오프닝을 지금 2번째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첫 번째 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다 이미 공개가 돼서 서로 다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처럼 잠깐 네. 오디오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겨서 재녹음을 잠깐 하고 있죠. 한 5분 정도. 네, 정말 무더웠던 한 주였습니다. 축구계에는 네.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많았고요. 오늘도 패널 3분과 함께 쑥덕 대보겠습니다. 패널도 세 명! 네. 나 빼고 자, 휴가를 앞두고 있는 주바페 주시은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바페 아나운서 주시은입니다. 네. 휴가 계획 말씀하셔야죠. 아니, 휴가 계획을 세우려고 했는데 네. 아무래도 너무 급하게 가는 휴가다 보니까 뭐 딱히 계획이 없고 그냥 평일에 회사에 안 온다는 거에 약간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네. 호캉스? 네, 호캉스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아시네요? 그러니까요, 호캉스 아시네요. 네. 역시 조금 트렌드 전에 하시다. 세대라고 하는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에는. 조금 전에 호캉스를 몰라서 조금 민망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호캉스를 아는 걸로 시작을 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뽕PD가 준 설구는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는데 네, 엄마가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주시는 다 바람에 버리셨다고요? 네, 다 한 절반 정도를 버렸다. 혼자 사는 집에서는 과일이 많이 있으면 미래에서 힘들다. 와서 방송을 하는 네. 그러니까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비슷한 장면? 네. 다른 얘기 할까요? 데자비? 네. 놀러 갈 거라고 여자친구가. 아, 네. 저 남이섬. 가능하면 네, 시간이 너무 우리끼리만 허락한다면. 신난 것 같아요. 네. 죄송스럽네요. 네, 그러니까요. 듣는 사람들 다 뭐지 이거? 이용? 띠용? 오프닝 멘트를 이렇게 한 번씩 NG 내고 다시 하는 것도 재밌네요. 네, 재밌네요. 네, 저희끼리만 재밌는 건 아니겠죠? 아 진짜 방송에서는 이런 거 잘 없죠? 저희끼리 네. 재밌으니까 즐거워하실 거예요. 맞아요. 저는 지난주에 못 취재했다고요? 아 그 장애인 예, 장애인 취재했습니다. 네, 장애인 체육 대회. 스포츠계 뭐라고요? AI. 아 네. 소개 끝났고 아무튼 장애인 체육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제 소개를 못했네요. 이 정도입니다. 그냥 AI 그냥 AI. 할 뻔했어요. 네. 쑥덕쑥덕의 AI. 왜 AI냐고 또 아까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워낙 그 관심 분야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서 네. 이렇게 물어보면은 최소한 기본적인 대답은 다 해주는 네. 친구라 이렇게 정찬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AI처럼 대답을 실이에요? 해서 제가 네, 딥러닝은 아직 안 되고 아, 있는. 네. 풀러닝만 되는 뭐 이런. 아까 다 했던 드립인데. 시리아가 웃기네요. 네. 정찬아 다음 거 뭐니? 네, 청취자 사연. 자, 가시죠. 알겠습니다. 안원나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안녕하세요. 축덕숙덕 애청자입니다. 최근에 죽어도 썬덜랜드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습니다. 2시즌 연속으로 강등되는 구단의 모습을 보니 안타깝더군요.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팀이 강등이 되면 해당 팀의 경기 티켓 가격에 차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1부, 2부, 3부 각각 가격이 다른지 궁금하셔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네, 이 질문은 이제 이정찬 기자의 최적화된 질문인데 네. 영국 유학파고 또 AI고. 예, AI고 또 네. 죽어도 썬덜랜드라는 영화를 다큐멘터리. 얼마 전에 보고 네. 저한테 살짝 얘기를 해서 저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아마 자세한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부, 2부, 3부를 놓고 보면 1부의 평균 가격이 확실히 높지만 일단은 팀에 따라서 좀 다른 거지 어떤 소속 리그에 따라서 가격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2부나 3부나 4부나 지금 보면은 평균 가격 그리고 일반적인 시즌 티켓의 가격 그리고 최저 가격, 최고 가격이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5부로 내려가면 거기서부터는 넌리그 풋볼이라고 해서 프로가 아닌 선수들이 뛰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내려가지만 거기도 그렇게 싸지 않아요, 사실. 그 보통 입장권 뭐 7부 리그도 제가 갔을 때 한 7, 8파운드 하니까 지금 1,400원 정도 곱하면 10,000원 넘어가는 거죠. 뭐 그런데 요런 분야에 대한 그 BBC의 연구도 해마다 지금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는남 씨께서는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BBC 프라이스 오브 풋볼이라는 거를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각 팀 그리고 좋아하는 팀의 시즌 티켓이나 입장권 가격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네. 아실 수 있을 거고 가장 큰 저항은 시즌 티켓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그 영국 내에서 노동자의 스포츠였던 축구가 노동자가 볼 수 없는 스포츠가 됐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서 오래 살아남아 있는 빅식스 클럽이라고 하죠. 네. 그런 클럽들은 사실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아스날이 대표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가격 인하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그렇게 인상이 어느 팀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 같은 경우에 이번에 3경기장을 지었으면 당연히 가격 상승 요건이 있는 상황인데도 제가 알기로는 시즌 티켓 가격을 전과 동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브리그로 내려가도 티켓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관중이 그만큼 계속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관중들의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회계법인 딜로이트 이런 데서 이제 평가하기로 프리미어리그에서 2부로 강등됐을 때 그 손실액이 대충 그 가치가 한 5천만 파운드,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은 이제 중계권료 그리고 이제 선수와에 관한 이제 금액에서 벌어지는 문제일 텐데, 구단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라도 시즌 티켓을 더 사주자, 이런 사실 마인드들도 역시 지역 연구가 이렇게 뿌리 깊게 있는 구단이기 때문에 2부, 3부 내려가도 그 구단에 대한 그 사랑은 그렇죠. 여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어느 굉장히 작은 클럽을 갔는데 그 음식점들 같은 데 있잖아요. 구단 안에. 근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영국이어서 더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그렇죠. 너무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야, 니네는 근데 이 금액을 주고 경기장 나가면 더 맛있는 훨씬 더 맛있고, 그리고 그렇지. 가격도 훨씬 더 싼데 여기서 이거 먹는 거 안 아깝냐고 그랬더니 이거를 사면 우리 팀한테 잘 되잖아.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팀한테 도네이션 하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문화가 좀 다른 거죠. 네. 우리는 이제 싸가지고 가잖아요.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이런 거. 밖에서 어디서 만나서 먹고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조금 우리와 문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또 죽어도 썬덜랜드라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해서도 좀 그러니까 썬덜랜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원래 기획을 했을 때는 썬덜랜드가 2부에서 다시 1부로 올라가는 그 과정을 그렇죠. 담기 위해서 제작을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계속 강등이죠. 근데 뭐 전에도 한번 뭐 잠깐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첫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 썬덜랜드 지역의 이제 성당에서 이제 미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신부님의 기도 내용이 자, 우리 썬덜랜드 어떻게든 좀 힘을 주시고 뭐 이런 부분으로 지역교회니까 지역 성당이니까 그런 기도로 이제 시작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뭐 요즘 이적 한창이잖아요. 그래서 이적 마지막 날의 풍경 뭐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거든요. 네. 제 꿈이기도 해요. 언젠가 아무튼 기회가 됐을 때 구단주? 아니요. 이런 다큐멘터리 한번 해보고 싶은 구단주. 구단주요. 네. 저도 요 영상 저도 이 죽어도 썬덜랜드를 봤는데 그런 이적 협상 그 과정도 잘 볼 수가 있고, 저는 인상 깊었던 거는 그 한 구단의 뒤에 있는 그런 스태프들 이렇게 뭐 식사 준비하시는 그렇죠. 분들이나 그런 모습이 못 보는 모습이라서 되게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굳이 썬덜랜드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영화 제작자가 썬덜랜드라는 팀이 그러니까 영국의 이제 포츠머스도 마찬가지인데 그 충성도 높은 팬들이 굉장히 많은 팀으로 또 유명합니다. 그리고 워낙 또 북부 지역에 뉴캐슬이라는 강한 라이벌, 엄청난 라이벌이죠. 구도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썬덜랜드가 사실 최근에 이렇게 망가지게 된 데에는 뉴캐슬과의 경기에 너무 집착을 했던 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즌에 그 경기만 이기면은 모든 게 용서가 되는 한일전 같은 느낌. 그렇죠. 그 최근에 보면은 제법 이겼어요, 뉴캐슬을.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좀 구단 철학이 흔들리는데, 그러니까 이 감독을 잘라야 할 타이밍에 뉴캐슬을 이겼다는 이유로 못 자르게 되거나. 거의 그 대학 연고전 고연전 그런 부분이네요. 대학 야구 리그에서는 꼴찌를 해도 고대는 연대를 반드시 이겨야 되고 연대는 고대를 이겨야 되는. 그리고 지면 사표 내시고 보통. 그렇죠. 또 썬덜랜드가 그 66년 잉글랜드 월드컵 개최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북한하고도 연결이 좀 되죠. 연결되죠. 그리고 썬덜랜드가 이제 흰색, 빨간색 줄무늬 유니폼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니폼을 차용해서 고대가 아마 흰색, 빨간색 유니폼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난랜드? 네. 그렇군요.
시간 되시면은 한번 네. 뭐 축구 좋아하시면은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문 소개해 주시죠. 네, 이경섭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축덕숙덕 팬입니다. 올 시즌 대구 유니폼의 선수들 이름은 영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문 표기 방식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주로 봤는데 대구는 K리그에서도 영문자 표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리그에서 선수들 이름을 한글 표기가 아닌 영문자 표기로 하더라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궁금하며 과거 우리나라 축구팀 중 유니폼에 한자로 선수 이름을 표기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축덕숙덕 가족 여러분, 무더위에 충분한 수분 섭취하시길 바라며 지난번 코파 대회 초청국 사연 답변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주신 하성룡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 네. 고생하셨죠. 정말 많이 성룡 선배가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많이 들으시고 정말 참여해 주시는 게 굉장히 감사한데 네. 단골 손님이네요. 맞아요. 이경섭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에 답변 먼저 할까요? 뭐 한글 영문 다 상관없고요. 그리고 한자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한자도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쓴 적이 없는데 제 기억은 없는 것 그 같아요. 규정에 안 된다라는 규정은 없대요. 없죠. 아. 네, 그래서 뭐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한자를 잘 쓰진 않죠. 않죠. 네. 그러니까 이름은 한자를 안 쓰고 이제 그 기업 이름이나 뭐 지역 이름 같은 경우는 이제 한자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한자로 쓰면 안 약간 보이죠? 한눈에 보기가 어려울 것 그렇죠. 같아서. 이 이름을 쓰는 이유는 관중을 위한 거거든요. 멀리서 잘 보이게 등번호하고 같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인데 한자를 쓰면은 잘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유니폼 개발사 디자이너들 보면은 그 폰트 개발에도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니폼이 잘 나왔는데 사실 폰트가 이상하게 나오면 마킹을 했을 때 굉장히 안 예뻐 보여요. 디자인의 폰트가 절반 이상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한때 이제 ACL 나가는 팀들의 그 이제 유니폼 마킹을 할 때 영문으로 하는 게 약간 유행처럼 됐던 것도 그 영문이 갖고 있는 또 유니폼의 그런 딱 알파벳이 들어갔을 때 그런 높이가 같으니까요. 일단 ACL은 의무 아닌가요? 영문으로 하는 게? ACL은 제가 규정을 못 봤네요. 의무 ACL은 의무일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같네요. ACL은 의무인 그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름을 쓸 때도 이름을 다 쓰면 좀 너무 많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막 변화하고 그래요. 저도 다 쓸 수도 있고 외국인 선수 또 한국에 오면 또 쉽게 또 표기하려고 그렇죠. 그런 네. 것도 맞아요. 있고. 뽀뽀 뭐 이렇게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뽀뽀. 애도 세징야도 원래 이름 되게 길지 않나요? 아, 뭐 브라질 선수도 이름 네. 되게 그렇죠. 네.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세 문단으로 나누죠. 그리고 뭐 등번호도 그냥 말씀드린 김에 알려드리면 우리는 등번호가 규정이 1번부터 99번까지 안에서 네. 쓰게 돼 있는데 그 사전 승인을 받으면 특별한 번호도 세 글자 세 자리도 써요. 쓸 수 네, 있습니다. 쓸 수 오, 있습니다. 1, 2, 3 이런 네. 것도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버스 번호판 같은 등번호도 예전에 있고 네. 그러니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의미가 114도 있고 막 이랬어요. 예전에 한번. 김병지 선수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0 경기 600 뛰었을 때 출장 뭐 이런 600 거 할 때 네. 600 뭐 이런 걸 하고 그랬었죠. 이름 안 쓰는 건 어떻게 되나요? 이름 안 써. 네. 그러고 보니까 LG가 지금 올해 프로야구 LG 선수들이 이름 없는 프로야구는 아. 이름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네, 네. 메이저리그에 따라 있다, 이거 SK도 들었던 것 이름 같은데. 안 쓰고요. 왜 안 써요? 그래서 약간의 그 프라이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팬들은 우리 선수를 다 안다. 라는 그런 굳이 안 써도 네, 다 그 안다? 자신감? 제가 봤던 거는 뭐 메이저리그 보스턴. 보스턴이 그랬다는 네, 그냥 보스턴이 원팀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막 선수 한 명 한 명을 부각시키기보다 너의 원팀을 이름보다는 강조하겠다. 팀의 이름을 걸고 싸워라 뭐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프라이드의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팬 서비스는 좀 오히려 안 돼. 아니죠. 네. 네,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그것도 뭐 감로들박이 써주는 것도 이렇게 팬 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 축구는 안 쓰는 걸 못 본 것 못 본 같아요. 것 같아요. 근데 축구 아니, 근데 국제 경기 같은 거 보면 국제 우리나라 경기는 안 쓰죠. 대표팀 네 그런 경기는 이렇게 아, 이름이 표기 안 돼 있는 경우는 안 쓰는구나. 근데 그 안 쓰는 대표팀은 안 써요?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신선전 경우가 때. 안 쓰냐면 유니폼을 반납해야 될 경우가 안 씁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사이즈별로 이렇게 유니폼을 대충 마련을 해놓고 특히 이제 뭐 15세 선수들 같은 어린 경우에는 선수들. 다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20세 선수들도 특정한 대회가 아니고 평가전을 위해서 모인 경우에는 반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A 매치 정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네. 보통 성인 대표팀을 그리고 손을 안 쓴 걸 거의 본 적이 성인 없는 것 대표팀에서 위장 등번호를 할 때는 또 그 이름을 안 네. 쓰죠. 같아요. 안 쓰나요? 예. 네, 네, 네. 안 쓴다. 맞아. 예. 평가전 할 때 그죠?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독특한 전통을 갖고 있는데 A 매치를 할 때
베스트 11에 나가는 선수를 1번부터 11번까지를 줍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포지션별로 그러니까 1번은 1번, 그러니까 골키퍼. 그다음에 뭐 2, 3번이 중앙 수비수, 뭐 4, 5번이 뭐 근데 뭐 포메이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역시 이름을 그래서 마킹을 안 하죠. 그러니까 경기 직전에 마킹 이제 라커룸에서 마킹해가지고 애들 입혀서 내보내거든요.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네,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또 네. 하나만 두 개가 더 있구나. 이번 주에는 축덕 사상 질문이 가장 많은 질문이 네.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선별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다음 질문은 어떤 거죠? 니가 가라 내가 갈까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니가 가라 내가 갈까입니다. 이 닉네임에 약 프라이드가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뭐 말입니까? 휴가입니까? 반갑습니다 해야 되는 네. 거. 금주 방송분에서 ACL 충격 소식을 듣자마자 국내 FA컵에서도 충격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K1, K2 팀들의 몰락 아닌 몰락이 가을에 홈앤어웨이 경기가 난감해진 상황입니다. 현재 4강에 진출한 팀 중 수원 삼성만이 자격을 가지고 있고 상주 상무는 군팀이기에 우승을 해도 ACL 참가 자격은 없고 K3 화성 및 대전 코레일은 아마추어 및 실업 개념이라 ACL 참가 자격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 FA컵과 달라진 상황은 국내 축구의 실력 평균화가 올해 나타나는 점, 그리고 K1, K2 팀들의 이런저런 상황에 따른 컵대의 부진 및 관중 감소 등인 것 같습니다. 기존 FA컵 역사 및 FA컵 일정을 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패널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야, 축덕 거듭할수록 이 질문이 길어지고 네. 니가 가라 내가 갈까라는 이 닉네임처럼 참 발음하기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네. 이건 일단 두 번째 네. 질문 아직 읽지도 않았습니다. 네, 질문 두 개를 해주셨는데 네.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이야기를 하고 가죠. 뭐 길게 자 FA컵에서 K리그 팀들이 좀 망신을 당했어요. 네. 경남과 강원이 그렇죠. 수원도 겨우 올라왔죠. 네. 승부차기 끝에 특히 수원은 정말 베스트 멤버가 나왔는데 그죠? 네. 베스트 멤버 어렵게 이겼고 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과의 큰 경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실시를 했는데 저는 근데 이해는 잘 안 돼요. 예, 그래도 네. 사부리그였죠. 상대는? 로테이션을 왜 했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강원 입장에서는 FA컵에 차라리 올인하는 게 나았을 수 있는데 그죠? 근데 아마 김병수 감독이 이제 최용수 감독하고 그 대학 시절 이제 고대와 연대에서 묘한 라이벌 관계가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최용수 감독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고 고대연대? 결국 잡지를 못했고. 왜 FA컵을 근데 참 아쉽죠. 그래요. 뭐 강원 입장에서는 FA컵에 살아남은 K리그 팀 중에서 그러니까요. 제일 위에 있었던 네. 객관적으로 네. 순위가 제일 위에 있었던 팀이었기 때문에 이런 대신운이면은 충분히 한번 차라리 챔피언스리그를 노려보고 네. 그러니까요. 강원이 일부 리그 올라왔을 때부터 목표는 챔피언스리그 가는 거였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었는데 정작 챔피언스리그를 어찌 보면은 단 한 번의 우승으로 갈 수 있는 또 우승 후보들이 줄줄이 탈락한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K1 이제 1부 리그에 있는 팀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요? 일찍부터. 뭐 그래가지고 일부 이기신 분들께서 네. K리그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말을 해서 최용수 감독은 굉장히 불쾌해하시더라고요. 그때 뭐 소본 그 경주 감독님도 K리그는 외국인 선수 빼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도 네. 말씀을 하셔서 수모를 당했죠.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뭐 그 축구라는 종목의 아무튼 특성이 그리고 그게 FA컵의 묘미 아닌가 싶고요. 너무 잦으니까. 유독 이변이. FA컵에서 이런 이변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라고 이제 FA컵의 묘미예요. 말씀하셨듯이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추어 팀까지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추어 팀들은 요 한 대회에 모든 걸 올인하는 상황인 네. 거고 프로 팀들은 리그와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로 팀한테 핸디캡을 주고 시작을 하는 대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변이 일어나고 또 이제 약자가 강자를 이겼을 때 그 쾌감 이런 것들이 이제 FA컵을 부른 그렇죠. 묘미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자주 너무 이변이 많으니까 이게 이변이 아닌 게 돼버린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질 수도 있는 K리그 원이 하브리그 팀한테 당연히 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건 조금 K리그 한국 축구 전체적인 발전과 수준에도 조금 흠집이 갈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FA컵 우승팀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준우승 팀에도 메리트를 줘서 그러니까 K리그 1 팀들이 FA컵에 좀 더 올인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ACL 그러니까 FA컵 준우승 팀과 네. 뭐 예를 들면 K리그 3위 팀이 플레이오프를 한 번 더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가게 한다던가 그러면은 결승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가능성이 생기니까 조금 더 뭐 팀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지금 솔직히 K리그 1 팀들이 일부 팀들이 FA컵에서 보여주는 거는 과거 컵 대회 같은 느낌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주말 리그를 대비하면서 주전 선수들을 대거 빼는 그렇다고 우리 K리그 1 팀들이 더블 스쿼드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스쿼드를 가진 네. 팀들은 많지 않거든요. 바로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전북이나 서울도 뭐 좀 전북 같은 경우는 이제 더블 스쿼드가 가능한 전북 정도의 울산 정도가 예, 네. 그쵸 울산 정도. 근데 그 두 팀들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쵸, 일찍 그래서 떨어졌죠. 이제 뭐 다른 그 강원 시민구단 같은 경우는 뭐 더블 스쿼드는 언감생심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로테이션을 실시를 했더니 이제 결국 덜미를 잡히고 만 경우가 된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러면 백업 자원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뭐 진짜 용병 빼고 주전 몇 명 빼면 사실 하브리그 팀하고 큰 차이가 없는 팀들도 꽤 있는 거죠. 또 하브리그 있는 팀은 FA 어찌 보면 이변이 아닌 걸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질문하신 분은 여기서 FA컵 역사 및 FA컵 일정을 조정 이게 무슨 역사를 소리인가요? 조정할 그래서 수는 없을 거고요. 역사를 역사 왜곡일까요? 그렇죠.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고 기존의 FA컵을 역사는 고려할 때 네. 앞으로 좀 일정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 제가 곰곰이 이분의 이제 그거를 이해하려고 해보면 과거에 FA컵이 시즌이 끝난 다음에 몰아서 열린 적이 있거든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혹은 뭐 예를 들면 그 하절기에 약간 리그 휴지기를 갖고 FA컵을 마치 이제 대학 축구 대회 토너먼트 같은 거 열듯이 그냥 막 단기간에 단기간에 하고 끝내고 이런 그러니까 느낌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그건 아닌가. 근데 여기 앞부분에 보면 K리그 1, 2 팀들이 몰락을 하면서 가을에 홈앤드 어웨이가 난감해진 상황입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아마 9월에 몰려 있죠. 네, 네, 9월에 네. 하는 걸로. 9월에 하고 또 결승전 아마 12월 네, 결승에서 거의 네. 시즌이 다 끝나고 하죠. 그래서 뭐 가을에 이제 9월 달에 홈앤드 어웨이가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몰려 있으니까 또 그때 리그도 치열하니까 네.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팀에게 좀 손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네.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FA컵 일정을 지금 조절할 수는 없죠. 이미 네. 더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오히려 예전보다 이렇게 뭐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시즌 중간 네. 주중에 하기 때문에 크게 일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혹시 이거 뭐 상주 상무는 군 팀이기 때문에 우승에도 ACL 참가 자격이 이 부분은 없고? 예,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데. 수원 삼성만 올라가 있잖아요. 네. 수원 삼성하고 상주 상무가 올라가 있는데 네. 상주 상무는 군인 팀이기 때문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 자격이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네. 나머지 2, 3부 리그 팀들도 이제 실업팀이기 때문에 ACL 참가 자격이 없고요. 그래서 수원 삼성이 FA컵에서 우승을 해야만이 FA컵 우승팀이 자격으로 ACL에 네. 나가게 됩니다. FA컵 우승팀 자격으로. 만약에 수원 못하게 될 삼성이 경우 결승 어떡하죠? 우승을 못하게 되면은 K리그로 넘어가요. 티켓이. K리그 4팀이 올라가게 되죠. 세 팀이 원래는 2등까지 본선 진출이고 3위가 플레이오프였는데 네. 이렇게 되면 FA컵에서 수원 삼성이 우승을 하지 못하면 3위까지 본선 진출, 4위가 플레이오프를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죠. 또 상주 상무가 만약에 4위를 한다. 그럼 이제 5위로 또 내려가죠. 네, 출전권이 하나씩. 수원은 FA컵에 좀 몰빵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벌써 하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그런데 승부차기에서 겨우 이겼으니까. 노동건 선수의 활약이 없었으면 활약이 진짜 위험했죠, 진짜. 네, 노동건 선수가 올 시즌에 그 계속 로테이션을 출전하고 있잖아요. 네네. 골키퍼 하면서도 굉장히 좀 수원의 기둥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U20 최준 선수의 후반기 유리그 참여 불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재 KUSF 오늘 참 힘드네요. 현재 KUSF가 정하는
기준 미달로 후반기 참여 불가인데 이런 경우 자퇴 이후 프로 입단을 통해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학업 관련 자퇴는 너무 극단적이긴 하나 규정상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선수의 학점이 좋진 않았기에 과거 연세대가 유리그 참여 불가가 힘든 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와 축구 어떻게 보시나요? 참여 불가가 힘들었다고요? 그러게요. 네, 참여가 힘들었던 참여가 거겠죠. 힘든 적도 있었던 거죠. KUSF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대학 스포츠 총장협의회죠. 네. 쿠스프. 검색해봤어요. 자, 최준 선수 뭐 얼마 전에 뉴스가 나면서 좀 네. 화제가 됐었는데 좀 너무하지 않나 싶어요. 뭐 학점이 10 미만이면 학점이 뭐 두 학기가 땡땡이를 쳐서 안 나온 것도 아니고 아. 국가가 불러서 갔는데 그렇죠. 대표팀에서 전지훈련 가고 대회 참가하느라고 출석 일수가 모자라서 네. 학점을 받지 못한 건데 네. 이것 때문에 시학점이 미달했다고 안 됐다고 해서 후반기 리그를 출전할 수 없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정찬 기자 어떻게 보세요? 이건 사실 굉장히 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서 그냥 전 짧게만 얘기하면 네. 저는 학생 선수라는 표현부터도 저는 조금 좀 반대예요. 그러니까 학생 선수라고 하면 강의실에서도 애매한 선수가 되고 운동장에서도 애매한 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실에서는 학생이 맞고 운동장에서는 선수가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어제 이제 모 체육 관련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체육 선수들한테 어떻게 보면 과한 징계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두 학기 연속 시학점이 미달되면은 징계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일반 학생들에게 시학점 2학기 연속 됐을 때는 어떤 징계가 이루어지는가를 봤을 때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반 학생들한테는 시학점 밑으로 맞았다고 해서 징계가 내려지진 않죠. 그럼요. 네. 학사 경고는 훨씬 더 네, 아래죠. 아래죠. 사실. F 훨씬 맞고 아래죠. 해야 되죠. F 맞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럼 이런 경우에는 지금 방법은 없는 거죠? 최준 선수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최준 선수도 그 유리그에는 나설 수 없지만 또 정기전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기전 열심히 준비할 거고요. 정기전 그거 하나 보고 하는 선수들도 많으니까요. 네. 네. 실제로 김병수 감독 같은 경우에 그 대학교 다닐 재학 시절 내내 부상이 있어서 거의 정기전밖에 못 나오셨어요. 근데 정기전 때 되면 감독이 이제 쓰는 거죠. 비밀 병기로. 근데 정말 아파도 뛰어야 되는. 네. 최준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자퇴하는 뭐 사례를 드시긴 했는데 네. 뭐 일단 밝힌 의견으로는 혼자서 훈련 열심히 해서 다음 해를 준비하겠다고 하니까 뭐 과거에 김민재 선수가 그랬던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뭐 이제 이렇게 받아갖고 뭐 어디 한 학기 정도 이제 프로팀에 임대 뭐 2부 리그였나 3부 리그 2부 리그에서 있었죠. 했던 경우가 있다는데. 근데 지금 이 규정은 좀 이게 지금 계속 추세가 뭐 체육 개혁 연대 뭐 이런 데서 개혁안까지 안들 나오는 걸 보면 자꾸 운동 선수한테 이제 공부를 결부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면 운동도 못하게 하는 이제 약간 이런 자꾸 이게 주말 리그도 점점 이제 확대되는 분위기고요. 얼마 전에 그 유승민 IOC 선수위원이 그 자기 SNS를 통해서 긴 장문의 의견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와닿았던 얘기는 그러니까 체육 개혁이라고 계속하면서 선수들의 인권을 그렇죠. 짓밟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럼 선수들은 주말에만 운동을 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평일에는 수업 듣고 주말에 운동하라고 하면 선수들은 언제 쉬냐? 맞아. 주말은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선수들은 어차피 운동을 전문으로 해야 될 선수들이고 금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모든 걸 그러니까 스포츠에 모든 걸 바치는 선수들인데 수업을 안 들어가면 이건 선수가 아닌 걸로 보는 게 체육 개혁이냐라는 그렇죠. 그 의견이 좀 와닿았는데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체육 개혁안 같은 걸 보면 점점 확대되고 마치 그냥 그 과거의 구시대적인 걸로 이렇게 보니까 저도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교육을 그리고 선수들이 학업을 수행해야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육 체계가 이 선수들한테 필요한 학업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일단 공교육이 지금 많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일반 학생들도 학교에서는 안 배운다고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과거 학교의 그 시스템 자체부터 뭔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예.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는 이런 이제 클럽들이 교육까지 시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쓸데없는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을 맞춰서 커리큘럼을 짜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컴퓨터는 요즘 그러니까 기본이니까 컴퓨터는 해라. 그러고 말하고 듣고 쓰기 읽기 국어 교육을 저널리즘 교육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말하고 듣고 읽기 쓰기는 기본이니까 하고, 수학 대신에 파이낸스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면 진짜 실질적인 그렇죠. 공부네요. 그러니까 딱 운동선수들을 위한 커리큘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금은 복리는 뭐고, 네가 예금을 넣을 때는 뭘 넣을 거고,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되게 효율적이다. 비트코인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운동선수 일반인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미분적분 고등학교 때 배워서 일상생활에 쓰진 않으니까 차라리 저 월복리 이런 거 알려주는 게 굉장히 좋네요. 맞죠. 그렇지. 이정료는 어떤 식으로 네. 계산되고 이런 거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법과 사회를 배울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저는 좋다. 뭐 자랑은 아닌데 수학을 되게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 굉장히 잘했는데 다들 뭐 사회 나가면 뭐 어디다 쓰냐 이거 미분적분. 저도 또 동감인데 저는 딱 하나 그나마 수학을 잘해서 조금 더 제가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공식을 대입하는 능력은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여기서는 모든 거에는 다 이게 해법이 있잖아요.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를 대입할 때 그런 응용 능력 이런 거는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미분적분을 그렇게 머리 터지게 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인 것 같아요. 좀 다른 식으로 이거를 교육시킬 수도 있었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은 당연히 공부하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다른 시간을 그러니까 다른 더 제도를 위해서 더 쏟는 압축해서 건데. 필요한 걸 가르쳐주는 이런 커리큘럼은 정말 필요할 것 같고 이게 단지 스포츠만의 개혁으로 끝나는 사실 거는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이 또 그러니까요. 거시적으로 봐서는 뭐 그런 학생 뭐 공부해야 되냐 운동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나라가 불러서 국가대표팀 자격으로 간 건데 이렇게 또 좀 맞습니다. 또 약간 2학기 연속이라는 점. 2학기 그런데 그거를 전지훈련도 가고 했기 때문에 전지훈련이 있었네. 네, 맞네요. 그렇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운동선수에 대한 교육 문제가 불거진 게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게 없었잖아요. 예전에는 뭐 운동선수는 운동만 무조건 하면 되고 하는데 교육 문제가 불거지는 가장 큰 이유는 프로가 되지 못하면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커리큘럼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러니까 운동부 친구들은 맨 뒤에 앉아요. 맞아요. 잘 들어오지도 않고 뭐 맨 뒤에 앉아서 자다가 나가고 뭐 거의 있지도 않지만 가끔 들어오면 맨 뒤에 앉아 있다가 그냥 나가고 거의 운동만 하러 나오는 그런 그 분위기였는데 요즘에 이제 수업에 나오라고 하니까 수업을 또 듣는데 수업 듣는 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운동을 안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한테도 크게 도움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운동선수만을 위한 반을 꾸려서 아니면 뭐 축구부면 축구부를 한 반으로 만들어서 그 친구들을 위한 교육을 따로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 이상적이네요. 그렇다면은 이런 규정도 뭐 이런 제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아쉽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저도 좀 답답해요. 주제 하나로 다뤄도 될 만큼의 그런 문제를 담고 있는 얘기네요. 외국의 사례도 좀 알고 싶긴 한데 제가 잘은 몰라서 외국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운동 그 학점이 필요합니다. 그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고등학교 때의 학점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어떤 식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지는 모르죠. 그 선수가 정말 똑같이 일반 학생하고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이게 NCAA 규정 따라 만들어서 이런 거 생긴 거거든요. 2학기 연속 뭐 시합성 안 되면은 뭐 이렇게 하고 그 실제로 뭐 그런 선수들이 제법 있었죠. NCAA 선수들 중에서. 근데 미국의 현실과 우리의 현실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사실 많이 많습니다. 다르죠. 일단 그 인프라도 다르고요. 스포츠 우리는 즐기는 스포츠를 하다가 전문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일단 최준 선수가 열심히 하겠다고 일단 했으니까 응원하겠고요. 자, 다음 마지막 질문. 네, 김애묘님이 오늘 약간 이상한데요? 김애묘님이 보내주신 일부러 이제 그 닉네임을 좀 어렵게 쓰려고 하는 주시은 발음하기 테스트. 발음 테스트 발음하기 어려운 닉네임 이제 공모 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축덕숙덕을 챙겨 듣기 시작하던 무렵에 조던 머치라는 선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활약에 기대를 가득 담은 유튜브 하이라이트 영상들도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통 소식이 안 들린다 싶더니 경남 FC에서 잘렸다는 기사가 나오네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상당한 활약을 펼치던 선수도 못 견딜 정도로 K리그 수준이 높다는 얘기면 참 좋겠는데 과연 그런 건지, 한국 축구 적응이 어려웠던 건지, 한국 생활 자체를 적응 못한 건지 궁금합니다. 이 K리그 수준이 높다는 건 약간 비아냥 같은 느낌이죠. 계속 우리가 FA컵에서 K리그 몰락을 얘기했었는데 얘기면 참 좋겠는데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조던 머치 참 기대가 컸던 선수죠. 그렇죠. 매우 네. 컸죠. 예, 그렇죠. 김보영 선수와 같은 팀에서도 있었고 막 이래서 예. 실제로도 플레이에서도 상당히 뛰어난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K리그 하이라이트만 보면 하이라이트만 개막 직전에는 뭐 조던 머치와 페시치 이 두 외국인 네. 선수가 아주 주목을 받았었는데 페시치는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만 그렇죠. 조던 머치는 멀찌감치 있어요. 예. 어떻게 된 겁니까? 한국형 외국인 선수라는 얘기가 사실 나온 게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그 K리그가 그렇게 적응이 쉬운 리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과거에도 보면 무산파라고 이제 K리그 팬들한테는 굉장히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름 중에 한데 역대급 잘 안 됐던 선수 기대를 무산파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대표 막도 하고 뭐 프리미어리그에 프랑스 리그에 그 스페인 리그까지 다 섭렵하고 온 선수였는데 한국에서 서울에 들어왔는데 거의 경기도 제대로 못 뛰고 결국에 적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도 있었고 뭐 빅네임 네임드 선수라고 하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사실 그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실패한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일단 아프리카 선수들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적인 부분에서 적응을 잘 못했다고 하고요. 음식 같은 것도 그렇고 뭐 반대로 외국에서 그렇게 뭐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는데 한국에서 급성장을 하는 선수들도 또 있습니다. 있죠. 뭐 과거에 아주 과거로 보면은 뭐 성남 시절에 활약했던 사샤 같은 네. 수원 삼성도 있던 그 샤샤도 그랬고 사샤라는 수비수 최근에 있었던 그 선수도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주목받던 선수가 아니었는데 신태용 감독이 중앙 수비수를 쓰면서 호주 국가대표도 되고 나중에는 그 AFC 올해의 선수상도 맡았거든요. 샤샤와 사샤요. 네, 샤샤는 정말 잘했던 공격수로서 수원 삼성에서 득점왕하고 사샤는 기대도 안 했는데 잘했던 또 뭐 그런 선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그 말컹이나 조나탄처럼 2부 리그부터 득점왕을 하면서 성장한 뭐 이렇게 성장한 선수도 있고 이게 뭐 사실 쉽게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 성격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다를 것 같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또 나름 조던 머치가 자존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빅리그에서 왔다는.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초반에 좀 잘 안 되니까 거기 부상까지 당하니까 여러 가지 뭐 괴로워했겠죠. 계속 뭐 향수병까지 뭐 생기고 뭐 이러면서 더 적응이 힘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문화 적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유럽을 나갈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팀의 문화에 빨리 적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사실 기량은 맞아요. 꼭 우리 그 스포츠 뉴스에서 외국 용병들 이렇게 소개할 때 잘하는 용병들 소개할 때 맞히지 않는 거 아시죠? 어떤 밥 먹는 젓가락질. 그런 젓가락질가 기본 김치는 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 한국 노래 또 부르고 그래야 되나? 그렇죠. 마지막에는 뭐 사랑해요 한국 뭐 이런 걸로 끝나고 뭐. 사랑해요 한국. 또 경남이 계속 성적이 잘 나왔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요즘 성적도 좀 안 좋고 조심해서. 하니까 또 그리고 이게 팀 내부의 선수들끼리는 좀 친하게 지냈나요? 그것까지는 알기 좀 힘든가요? 뭐 불화가 있었다는 아니, 얘기도 이렇게 있던 것 되는 경우에서는 또 보통은, 결과론적 그런 분위기가 경우가 좋기가 많죠. 힘들죠. 예. 지금 뭐 성적이 이러니까. 좋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국내 선수들도 그런 게 있어요. 외국인 선수가 해결을 잘 못해주면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해줘야지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미루는 것도 좀 있고. 한국 축구의 그 원년 득점왕을 차지한 용병 혹시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 피아퐁? 피아퐁. 태국 선수예요. 태국 선수. 피아퐁. 예, 용병 아까 향수 얘기하니까 피아퐁이 떠올라서 피아퐁이 한국말을 꽤 했어요. 나름. 네.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표현은 못해도 그래서 그때 어떤 선수인가 해서 통역을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피아퐁한테 아퐁아 유가 올드하면 확 그러면 너 늙으면 뭐 할래? 다 알아듣
들어요? 네, 그럼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뭐 어설픈 영어로 막 하면서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섞어서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어렸을 때 저 그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나네요. 피아퐁 국민 영웅이었다고 해요. 그 태국에서는. 그 당시는 태국하고 우리나라 지금이야 좀 실력 차가 많이 벌어져 있지만 그때는 태국 킹스컵 하면은 우리나라가 쉽사리 가서 태국을 꺾지 못하는 대회였어요. 언제적이에요? 80년대. 아니 피아퐁의 우리도 결혼. 못 알아들었지. 우리 부모님 만나기도 전 얘기가 그러니까 태국의 킹스컵, 말레이시아의 메르데카컵. 이 두 개는 거의 매년 나가는. 근데 우리나라의 박스컵. 프레지던트컵. 프레지던트컵으로 된 거죠. 박스컵의 그 박이 박정희 대통령의 박이었습니다. 박스컵. 그래서 박스컵. 박스 아니고. 박스 아니고. 박스. 공원컵. 그런 참 향수 불러 일으키는 얘기들을 좀 해봤고요. 네. 질문으로 시간이 엄청 많이 저희 갔네요. 질문 어디로 또 보내드리면 될까요?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fb@sbs.co.kr로 많이 보내주시면 네 여기 선배님들이 백방으로 조사해서 알려드립니다. 성룡이 아직까지 코파 아메리카 취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메일 보내면서. 아니, 다음 시즌용으로 내년에 하니까. 자 이제 K리그 이슈를 좀 돌아보겠습니다. 네. K리그 뭐 이야기에 앞서서 일단 김신욱 선수가 네. 상하이로 갔어요. 최강희 감독과 다시 만나게 됐는데 어느 정도는 예견됐다고 봐야 되겠죠? 최강희 감독이 시즌 중국으로 갈 때부터 사실은 같이 가려고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급작스럽게 최강희 감독도 상하이로 가게 됐잖아요. 근데 상하이로 가게 되는 과정에서 약간 조건을 거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상하이 구단에 김신욱 데려오겠다.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갈 때 약간 패키지로 니네가 이 선수도 꼭 잡아줘. 그러면 내가 가서 한번 열심히 해볼게. 약간 이런 공감대가 있었고 조건도 뭐 워낙 좋았죠. 네. 50억 원 연봉? 네, 이 정도 70이라. 그리고 그 김신욱 선수가 저희 축덕숙덕에 나왔을 때도 이제 조심스럽게 사실상 밥 먹으면서 이제 은근히 얘기를 했었죠. 네. 최강희 감독님이 자기에게 굉장히 미안해하신다면서 전북에 있을 때 출전 기회가 많이 없었잖아요. 네. 처음에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해하시면서 뭐 중국에 가서도 뭐 갈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네. 이따가 또 뭐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최강희 감독님이 가신다는 얘기가 나왔고 김신욱 선수는 아직 막 물 밑에 있을 때 최용수 감독이 그때 만났었는데 꼭 가야 된다고. 밥 산다 그러던데요? 꼭 가야 된다고. 최강희 감독이 밥 사야 된다고. 된다고. 가야 된다고. 지금 일단 우승 경쟁에서 김신욱 선수가 없는 전북을 상대하는 게 훨씬 수월한 얘기죠. 김신욱 선수는 올 시즌에 뭐 그때 우리 와서도 얘기했지만 몸 관리를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되게 열심히 살도 많이 빼셨고 벌써 9골 넣고 거의 뭐 두 번째 득점왕이 뭐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거기다 또 지금 페시치가 부상을 당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네. 공동 선두인 페시치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잘할 것 같아요. 이 지금의 그 컨디션이라면은 중국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많은 기회를 얻겠죠. 최강희 감독과 함께 있으니까. 네. 마지막 경기에서 또 이렇게 극적으로 또 선제골을 넣고 또 큰절하고 오렐레 같이 하고 공격수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간 거 아닌가. 다만 좀 만담형 스트라이커가 중국어가 안 통하기 때문에 답답해서 말수가 좀 줄지 않을까. 기도할 거예요 아마.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하는 거. 선수들에게 한국어를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지 않을까요? 만담하기 위해서.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한국 선수가 상하이에 있나요? 상하이는 없죠. 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으면 아마 기사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김준수 선수 좀 외롭지만 최강희 감독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강희 감독에게 밥을 사야 되는 최용수 감독 얘기로 넘어가죠. 네. 자, 서울이 강원과 2대2로 비겼습니다. 네. 그 전 경기에서 비디오 판정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그 판정은 오심이라고 판정이 났죠. 그렇죠. 판정이 인정을 났죠. 네. 뭐 너무나 명백하게 손에 맞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설명을 드리자면 울산 경기였죠. 울산 경기에서 서울이 2대1로 이기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김태환 선수가 크로스를 올렸는데 수원 선수들의 굴절이 되면서 김원식 선수의 팔에 맞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비디오 판독을 하고도 이제 원심을 부르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근데 그게 이제 오심으로 드러났는데 심판 평가 회의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어제 했겠군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에 하는데 그 심판 평가 회의를 통해서 VAR을 보고도 오심을 내린 사례가 올해 2번
있었는데 그게 다 서울 네. J리그를 본 경우여서 사실 뭐 요즘은 뭐 댓글을 보면 대망징창이죠. 뭐 네, 서울, 거의 뭐 네. 공공의 적이 돼버렸죠. 네, 그 최용수 감독 기자회견 갔다 오셨잖아요. 네. 굉장히 억울해 하셨다고. 네. 또 이번 경기에도 하필 또 VAR 논란이 네. 벌어져서 참 매번 이렇게 이번 터져서. 상황도 조금 애매했죠. 크게 두 장면이었죠. 네. 하나는 네. 이제 후반 18분에 강지훈, 조재환, 이현식 선수로 이어져서 골을 넣는 그 장면이었는데 오프사이드 걸로 판정. 취소되고.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프사이드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근데 이제 두 맞긴 번째- 맞아요. 이렇게 네. 자세히 이렇게 선거 보면 조금 넘어가긴 했는데 저는 항상 비디오 판독할 때 이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골 상황에서 비디오 판독을 하잖아요. 네. 근데 어디까지 골 골 상황으로 상황이냐. 볼 것이냐라는 네. 거에 대한 명확한 그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한 2분 전 상황도 본 적이 있어요. 네, K리그에서 네, 처음에 네. 할 아, 때는. 진짜요? 네. 그래서 직전도 아니잖아요. 골이 2분 골이 전이. 나고 애매하죠. 바로 반대쪽 공격까지 다 하고 슈팅까지 다 하고 이쪽으로 오는데 갑자기 불고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나비효과. 네. 네. 만약에 여기서 골이 되게 애매하다. 근데 만약에 이쪽에서 골이 들어갔으면 이게 취소가 됐을 때 이 골은 그럼 뭐가 되느냐? 라는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이제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바로 어시스트 상황은 아니었고 그 전에? 전 상황이었잖아요. 강지훈 선수에게 오는 패스. 그렇죠. 이제 거기서 받아서 가면서 크로스를 올렸고 첫 번째 슈팅, 그 두 번째 막힌 슈팅에 거를? 들어간 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하나, 둘, 셋, 네 번 정도 공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건 좀 그나마 양호한 편이긴 한데 보면은 그 얼마 전에 20세 이하 월드컵이라든가 네. 뭐 코파 아메리카 때도 그랬고 보면 굉장히 잔혹하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골 상황이면은 네. 아주 그 전 한 대여 5번, 네. 6번 공이 굴절되기 그 정도 있었던 상황까지 비디오 판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애매하다. 면에서 보면은 이게 제일 이 부분- 억울한 부분이 저는 그 우리 그 러시아 월드컵 멕시코전이에요. 기성용 선수가 파울을 당했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끌려서 그거는 막- 명백한 네. 의심이었죠. 명백한데. 네, 그래서 완전 되게 몰랐었는데. 억울한 부분이 그거는 VAR을 돌려본다면은 무조건 골이 네, 취소가 돼야 취소됐어요. 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럼 VR을 시도조차 안 했잖아요. 네. 아예 그냥 무시한 거죠. 네. 그거는 명백히 노골이 됐어야 맞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도 좀 처음에 골이 나고 세레머니까지 다 하고 공격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주심이 딱 듣더니 잠깐 하고 나는 주심이 가서 볼 줄 알았어요. 주심이 보러 안 갔어요. 그러더니 좀 있다가 입 모양으로 보여요. 옵사이드? 하더니 바로 노골을 선언하더라고요. 근데 요거 좀 그건 좀 긴 얘기인데 보지도 않았어요? 안 봤어요. 그래서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요거 조금 긴 얘기. 그래가지고 잠시만요. 중계 방송에 그 중계하는 캐스터와 해설자도 어디서 옵사이드가 된 거죠? 헷갈려 했죠. 네. 못 봤어요. 그래서 리플레이를 돌려도 골 장면에서 옵사이드가 아니야. 그래서 그렇죠. 좀 더 리플레이를 하니까 거기서 살짝 그러니까 정확히 넘어가 골 있던 상황에서는 모습이. 옵사이드가 아닌 거예요. 어찌 그쵸, 보면. 그쵸. 그 부분에서의 조금 논란이 좀 있을 수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이건 명확히 하지 않는 한. 그리고 요 장면 말고 후반 27분에 이 조용욱 동점골 장면 이전에 오스마르 요것도, 반칙. 네, 말이 있었고. 이 부분도 이것도 살짝... 그러면 그 정도 되긴 하겠네요. 근데 이거는 그렇죠. 어느 근데 이거는 장면까지 근데 전 장면을 번복되질 봐야 않았으니까 판정이 골로 그냥 인정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 이것도 VAR을 확인하긴 했었죠. 확인하긴 했죠. 네. 근데 약간 좀 이현식 선수가 어깨를 좀 안쪽으로 들이민 것 같은 뭐 장면이 있긴 했는데 이 부분은 주심한테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번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 입장에서는 비디오 판독의 혜택을 본 경기는 맞죠. 어쨌든 네. 비디오 판독이 한 골을 없애줬기 때문에 무승부가 된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저는 해보면 그러니까 K리그의 심판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리고 다른 리그에 비해서도 앞장서서 진짜 도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나 여전히 사실 좀 네. 많이 우리 기대는 미치지 못한다. 못하죠. 라는 그러니까 심판 풀이 너무 제한돼 있어서 그렇죠. 계속 그 징계를 받아도 잠깐 내려가 있다가 또 오고 그래요. 대체할 워낙 사람이 예, 없으니까. 한정적이어서.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상대팀 프런트였나요? 관중이었나요? 주심 한 막 주먹질을 했어요. 주심한 네, 너무 주심한테 화가 났나 보지. 기억나지. 네. 예. 제가 리포트도 한번 했었는데 그분이 아마 영구 제명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영구 배정 금지인가? 뭐 약간 무기한 배정 금지인가? 뭐 이런 걸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작년이었나요? 근데 또 굉장히 큰 오심이 사건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리포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 그래서 나 이해가 안 간 거지. 아니 무기한 배정 금지면 거의 영구제명 비슷한 징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이미 돌아와서 한참 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기한이 없다란 얘기지. 예, 기한이 없다는 얘기지 기한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K리그에다가 물어봤더니 그 주심 잘 본다는 거예요. 평가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눈높이가 다를까? 제가 봤을 때는 또 팬들이 봤을 때도 분명히 굉장히 좀 고압적인 스타일인데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축구 관계자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심판도 올스타 투표해야 돼요. 아니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스포츠 심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심판에 대한 심리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심판들도 자기 판정 한번 잘못 내린 다음에 화이트아웃 되는 심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보상 판정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오심 한번 했으면 자기도 알아요. 네. 근데 그걸 뒤늦게 되돌릴 수가 없으니 일단 지나가고 살짝 해주는 경우도 많죠. 멘붕 사람이 오거든요. 하니까. 네. 자, 뭐 많은 심판분들이 열심히 네. 하시고 노력하고 공정 계세요? 하고 고생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약간 뭐 이 판정 논란이 좀 불거지는 부분에 대해서 좁혀서 얘기를 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은 저는 조금 더 최용수 감독이 노력을 해서 이 공공의적 이미지를 조금 더 강화하셔도. 저도 그 생각했어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네, 또 네. 인기 네. 축구 인기에 그렇다고 서울이 네. 편법으로 이기는 건 네. 아니잖아요. 편법으로 이기거나 비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룰에 의해서 그럼요. 이렇게 가는 거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한 다른 팬들은 더 분노하시고 더 욕하시고 서울 팬들은 서울은 꿋꿋하게 여기가 먼저 우리 갈길 갔다. 못했는데 우리 네. 실력으로 이긴 건데. 네. 그러면 또 굉장한 좀 계속해서 이슈를 스토리가. 이어가면서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또 서울전 하면 관심이 그럼요.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난해 서울 승강 플레이오프 할 때 그 이제 부산 서포터스업 뒤로 연합군이 형성이 됐었잖아요. 원래는 그 부산 서포터스 비서울. 네, 거기에는 다른 유니폼을 입은 그 팬들이 못 앉게 돼 있는 구역인데 부산이 열었죠. 마음껏 오시라. 그래가지고 정말 연합군이 형성이 돼서 서울대 나머지 K리그들의 비서울. 그런 지방연합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스포츠의 인기를 위해서는 이런 구도도 괜찮은 네. 것 같아요. 네, 괜찮은 것 항상 같아요.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없고. 순탄하게만 가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누군가의 발언이 네. 생각나네. 예전 이승훈 PD님께서 많이 하신 말씀이 모두가 행복한 영화는 없다고. 이게 꼭 불행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도 행복을 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관심 있었던 경기는 전북과 성남 경기. 조금 전에 김신욱 선수가 골을 넣었던 경기. 성남을 이기고 떠나게 돼서 김신욱 선수는 마음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북은 불안불안하죠. 그렇죠. 승점 1점 차. 네. 그리고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넣어준 선수가 이제 떠났으니까요. 그렇죠. 네, 또 영입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영입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울산보다 사실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황.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울산은 그러니까 일점 사실상 차이. 어떻게 근데 또 김신욱 선수가 어떻게 보면 전북 그런 전술의 핵심이었잖아요. 이제 이용 선수, 김진 선수가 올려주고 헤딩하는 그런 게 핵심적인 전술이라고 또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선수를 대체할 만한 선수가 누가 올까? 김신욱 같은 선수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 전술을 바꿔야 되는 문제도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또 전술을 모라이스 바꾸면 감독이 딱히 이렇게 용병술이라든가 전술에서 특이점을 보여주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용과 이주용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크로스를 그러니까 김신욱과 맞춰 온 거거든요. 맞아. 네, 기간도 길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과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신욱의 피지컬을 갖춘 다른 선수가 온다고 해가지고 딱 해결되는 문제는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호흡이 또 네. 다르니까. 스타일을 알아야 되고 얘가 이 타이밍에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그러니까 오랜 훈련을 통해서 느낌적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과연 될까라는 생각은 약간 들어요. 그때 김신욱 선수도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했죠. 그 크로스 네. 올려주는 네. 거를 따로 굉장히 훈련 다 끝나고 따로 이용 한다고. 선수하고 네. 김진수 나무라 그래가지고 따로 한다고. 그래서 올려주고 해놓고 자기가 떠나? 굿바이. 그러면 어디다 올려요? 지금 크로스는. 이근호 선수도 제주로 보냈으니까 진짜 남은 게 이동국 선수 말고는 이게 정통 스트라이크는 없는 거잖아요. 이동욱 선수가 또 꾸역꾸역 넣어요 골을. 그러니까요. 220골. 나 그 댓글 보고 웃겼어요. 그 뭐지? 나중에 5년 후에 최강희 감독님이랑 뭐 김신호 선수가 다시 돌아와라. 그럼 그때도 이동국 선수가 골 넣고 있을 거다라고. 하여간 이 하신 것 같아요. 슈팅 능력은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가장 볼만한 게 전북의 영입이 누가 될까? 뭐 외국인 선수 무조건 외국인으로 가야죠. 무조건 지금 가야죠. 국내 선수는 없어요. 네,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없죠. 빅네임으로. 뭐 욕심 많아 부릴 것 같은. 또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이정도 70억 받았으니까 뭐 네. 써야죠. 오세훈? 괜찮은데요? 일단 키는 대체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신장은. 오세훈 선수가 계속 자기의 롤 모델을 물어보면 김진욱 선수 얘기하잖아요. 누가 입력한 거 아니에요? 어. 나중에 이제 크로스 연습하다가 이용 선수랑 김진 선수한테 혼나고 막 야 똑바로 받아야지. 누가 되려나? 자, 전북은 또 이제 다음 경기가 대구, 그다음에 서울, 울산. 2, 3, 4위하고. 크게만 있네요. 그게 당장 내일부터 뭐 5번의 주중 경기가 네, 또 있죠. 주중 경기 주말 또 다음 주까지 해서 대구, 서울, 울산. 일주일 동안 아주 굉장히 힘겨운 경기들이 3연전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두 싸움이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밌겠네요. 네, 일단 흥미진진하고. 전북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관심이 있었던 경기는 대구와 경남 경기였죠. 네. 1대1. 세징야 선수 골은 아주 멋있었는데 김대원 선수가 마지막에 퇴장을 당하면서 퇴장당했죠. 좀 하지 않아도 될 반칙을 하고 말았어요. 김대현 선수가 이렇게 경기에서는 뭔가 텐션이 올라서 그런지 이게 욱한다고 해야 되나? 이게 굉장히 의욕이 넘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돋보이는 선수기도 하고요. 약간 이승우 선수 같은 느낌이라고 이승우.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투지 같은 면모를 봤을 때는요. 근데 저 후반 추가 시간에 거의 극장 퇴장이잖아요. 네. 극장 골이 아니라 좀 그러니까 대구가 이제 이날 좀 관심을 받았던 게 하프타임 때 히우두 선수 입단식을 정말 크게 했더라고요. K리그답지 않게 네. 성대하게 했어요. 저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원래 축덕숙덕 예전에도 이제 뭐 조던머치 입단할 때 네, 약간 박영진이 크게 불만을 많이 늘어뜨려 놓으셨어요. 어디 사무실에서 사진 찍은 거 덜렁 한 장 올리지 말고 좀 제대로 해라 이런 말이 진짜 그거를 현실화 시켰죠. 구장도 멋있고 아주 뭐 유럽 그럴싸하게. 클럽 같은 느낌? 저는 진짜 유튜브 영상으로만 봐도 뭔가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팬 함성 팍 터지면서. 또 지금 젊은 친구들이 제작을 하는데 이 대구에서 그 프런트 출신들이 만든 회사예요. 그 예전에 그 유니폼 만든다는 그분. 아니요. 이랑은 그게 또 다른.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팀이 굉장히 젊은 감각으로 잘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뭐 이제 대구는 자리를 좀 많이 잡아가는 것 같고. 네. 진짜 K리그의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나온 뭐 성적까지 선수도 좋으니까. 엄청 좋다. 승승장구하다가 최근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 네, 뭐 부상도 네, 많이. 뭐 경기력적으로는 계속 갈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네. 네. 또 김대원이 빠지면은 네. 많이 스피드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그리고 게임은 보면은 가장 보는 맛은 있는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슈팅을 굉장히 많이 때리잖아요. 네. 점유에 이날 비해서 굉장히 뭐 효율적인 실리 축구. 세징야 선수는 진짜 요새 기량이 너무 좋아서 어디 뭐 외국 하브리그 정도 하브리그는 아니라도 이제 상위 리그의 좀 밑에 팀을 가도 좀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아다녀 제가 세징야 보기엔. 선수는. 막 5명 제치고 막 한국계 트리핑하고 적합한 용병이라고 봐야 되겠죠. 세징야 그렇죠. 선수. 네. 선수들이랑도 적당히 잘 개인기도 잘 통하고. 네. 자, 이렇게 K리그 소식을 알아봤고요. 국제적으로도 아주 여러 큰 대회들이 이제 끝났는데 코파 아메리카 여자 월드컵, 코파 아메리카 얘기부터 해볼까요? 코파 아메리카 브라질이 우승했어요. 네. 메시는 또 우승을 놓쳤고, 참 메시는 정말 보니까 10번 국제 대회를 나갔거든요. 메시가 지금까지 월드컵, 뭐 코파 아메리카 포함해서. 월드컵에서 1번, 코파 아메리카에서 3번이나 결승에 올랐는데 한 번도 우승을 못하고 퇴장까지 당하고 이번에는 이번 배치기 한 번 했다. 코파 아메리카 좀 심했죠 판정이? 네. 판정이 좀 심했어요. 사실 메시 우승시키려고 이렇게 코파 아메리카를 자주 한다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인데 내년에 또 한 번 좀 우승 어떻게든 한 번 좀 우승시켜보려고. 그러니까 좀 그런 받쳐주는 선수가 약한 기운이랑 건가요? 뭔가 보아요. 아르헨티나가 코파 아메리카에서 제일 많이 우승했거든요 지금까지. 10몇 번 우승했는데 메시가 있는 그 23년 됐어요 우승한 지가. 한 번도 없는 거죠. 일단 메시가 참 메호 대전에서도 꼭 이 얘기가 빠지지 않죠. 그래서 호날두는 포르투갈에 됐고 뭐 유로 같은 데서 유로 우승했죠. 네. 이번에 네이션스 리그 우승하는데 네. 아르헨티나 이상하게 메시는. 반면에 브라질은 네이마르가 없는 가운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네. 참 브라질 역시 선수층이 두터워요. 결국에는 수비 잘하면 우승한다.
라는 거를 또 보여준 것 같아요. 거의 실점이 없었죠. 네. 또 23살 에베르통 이 선수 전 처음 들어본 선수였는데 굉장히 활약이 뛰어났어요. 결승전에서도 선제골 넣은 선수. 제주스 패스 받아서 네. 제주스는 역시 이름값을 했고 이 선수도 퇴장을 당하면서 너무 슬프게 울더라. 네. 짠해 막 어린아이 같은 느낌? 네. 그렇죠.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지금 좀 마지막에 귀엽게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월드컵에서는 역시 이번에도 미국이 네. 2회 연속 우승을 했습니다. 4번째 우승이네요. 네. 네덜란드한테 2대0. 네덜란드가 유럽 챔피언이잖아요. 네. 네덜란드한테 거의 뭐 압도를 했어요 경기는. 네. 예, 네덜란드 골키퍼가 워낙 선방을 했기 때문에 골이 더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2대0으로 이겼죠. 또 화제가 된 건 이제 메건 레피노 그 골든볼과 골든부트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대회 기간에도 굉장히 좀 화제가 많이 됐어요. 그 F자 욕을 쓰면서 네. 백악관에 안 간다. 빌어먹을 백악관에는 가지도 않고 초대도 안 받겠다 뭐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SNS에다가 우승이나 하고 말해라. 아이고. 근데 보기 좋게 결국 우승했고 멋있다. 득점왕에 골든볼까지 받았으니까 뭐 기세가 등등하고 이 선수가 그 성소수자 페미니스트죠. 페미니스트고 성소수자라고 이제 그 커밍아웃도 했던 선수입니다. 당당하게 여자 농구 선수와 연애를 하는. 그 사진 보니까 관중석에 그 농구 선수가 키스하는 장면도 있던데 중계 화면에는 안 잡혔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뭐 그 피파가 성차별을 방치하고 있다. 인판티노를 저격했죠. 그래서 네. 인판티노 회장이 시상을 하러 나올 때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여자 월드컵만 놓고 보면 남자 월드컵 열기하고 전혀 차이가 없었어요. 뒤지 않을 정도로. 관중이 결승전에도 57,000명. 그리고 평균 관중이 2만 명이 넘었거든요. 와, 이 정도 흥행이면 여자 월드컵이 성공 남자 월드컵 흥행으로만 네, 봤을 때. 남자 월드컵과 큰 차이가 없다. 이번 월드컵만 놓고 보면 레피노의 말처럼 여자 월드컵도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똑같은 상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결코 무리한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젠더 이슈가 또 얽혀 있고 그래서 그 사실 좀 이견이 많이 갈리죠. 많이 갈리죠. 사실 그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거예요. 레피노 선수도. 그러니까 사실 남자 축구 시장과 그 어제 뭐 기자회견에서는 축구 시장 같다고 얘기하는데 같지는 않죠. 같지는 않죠. 예, 남자 축구 시장이 훨씬 큽니다. 예. 근데 레피노가 얘기하는 건 그거 같아요. 어차피 축구다. 그 시장은 똑같은 곳에서 남자하고 여자가 하는 거다라는 의미지. 그러니까 남자 축구 시장이 그 이정료 뭐 그렇죠. 어마어마한 이런 시장하고 비교는 뭐 관중 그렇죠. 동원력 이런 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일단은 뭐 여자 축구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거는 맞고 여자 축구에서 그 재밌는 거는 여성 인권이 이렇게 좀 페미니스트 활동이 좀 활발하고 여성 인권이 올라가 있는 데가 잘하긴 합니다. 여자 축구 같은 경우 특히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한번 그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노르웨이, 스웨덴. 네. 네. 스웨덴은 남녀 축구 대표팀의 승리 수당 등 모든 거를 똑같이 지급합니다. 포상금도. 그러니까 월드컵을 진출했을 때 우리는 남녀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피파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원금을 다르게 받아도 스웨덴은 모든 거를 약간 똑같이 복지 차원에서 네. 이걸 운영을 하는구나.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 레피노 선수가 사실 이번 대회 지난 대회에서도 뭐 유명해졌지만 지난 3월에 여성의 날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에서 네. 미국 축구협회를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맞아요. 예, 제대로 된 대우를 그러니까 성차별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도 화제가 됐던 건데, 그러니까 조금은 그 여성 이슈가 부각되는 나라에서 선수들이 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제가 그런 거를 보면 갑자기 북한은 좀 저희가 딱 북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예, 예외긴 하네요. 예. 예외인 경우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장으로서 진짜 이정료 같은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시장 논리 따라가는 게 맞긴 그렇죠. 하겠지만 네. 막 우리가 뭐 U20 대표팀을 봐도 뭐 이강인 선수가 잘했고 누가 잘했다고 해서 그 선수한테 돈을 막 이렇게 승리 수당을 더 챙겨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남자 여자가 동등하게 좀 이런 승리 수당이나 임금 같은 거는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레피노 선수도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를 보면은 이렇게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똑같이 해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자 축구의 그 여자 축구 협회에 어떻게 피파가 지원을 해야 되고
또 그 시장을 어떻게 넓혀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피파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욕을 먹는 건 알아요. 레피노도. 근데 나 하나 조금 창피한 거는 나 하나 조금 창피한 걸로 끝나면 되지. 내가 창피하다고 해서 여자 축구가 전체 욕 먹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대표로 나와서 선발대에 쓰겠다는 얘기예요. 할 말 다 하는 건 되나? 그러니까 운동가예요. 그러니까 운동 선수이면서 어떤 운동가의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축구협회도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세계하고 후원을 한 거는 신세계가 갖고 있는 권리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여자 A 매치를 초청할 때 우리 남자 A 매치를 초청하면 하나은행 초청, 뭐 국가대표 친선 경기가 되는데 이번에는 여자 국가대표를 A 매치가 열리면 신세계 초청으로 그런 그 타이틀 스폰서 자격을 부여를 받고요. 지금 뭐 아무튼 여자 축구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우리는 여자 축구에 같은 임금 그리고 같은 승리 수당 뭐 이런 걸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스폰서 확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여자 스포츠 그리고 여자 축구 선수들의 어떻게 보면은 환경을 개선하겠다라는 의지는 갖고 있다고 합니다. 레피노 말대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뭐 갑자기 확 올려줄 수는 없는 거고 최저임금도 이제 단계별로 올리듯이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비슷한 수준까지 언젠가는 가는 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레피노가 그 앞에서 굉장히 큰 걸음을 내딛는 그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가 대단하네요. 예전에 그 여자 테니스 선수가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테니스는 상금 메이저 대회 상금 똑같잖아요. 그래서 갔죠. 그때도 이제 요런 이슈가 있어서 영화로도 제작이 많이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뭐 실제로 남자 은퇴한 선수하고 이벤트 경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런 영화도 뭐 그런 거 있었던 거 같아요. 이게 영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거든요. 자 이번에는 이 트레이드가 지난주에 굉장히 좀 핫 이슈였는데 김호남 선수와 남준재 선수 제주에서 인천으로 인천에서 제주로 막교환이 됐는데 그 과정이 좀 순탄치 않았어요. 전 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내용이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또 뭐 팩트가 좀 나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 관점 따라 많이 다르고. 일단은 뭐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일단 공통적인 부분은 일단 남준재 선수는 알고 이적을 했다. 네네. 김호남 선수는 몰랐다. 김호남 선수는 당일날 연락을 받고 제주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표도 못 구했다. 뭐 이런 정도 팩트는 사실인 것 같고. 뭐 이 과정에서 이제 뭐 최윤경 감독이 남준재 선수를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남준재 선수가 유상철 감독과 사이가 좀 틀어지면서 뭐 서로 원했다. 최윤경 감독도 남준재를 원했고 남준재 선수도 제주로 가고 싶어 했다라는 얘기고, 근데 이 상황에서 김호남 선수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아니 선수가 가라면 가야 돼? 선수가 거부할 수 없어? 이런 부분입니다. 이종찬 기자, 이게 불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뭐 우리 방송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축구에서 선수들의 지위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선수 구단이 선수를 자산으로 보는 개념으로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적료라는 것도 발생하게 되는 것도 이 선수에 대한 권리를 다른 구단에게 파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강인 선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도 임대를 보내달라고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발렌시아가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선수의 의견을 존중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 너를 이 팀으로 보내는 게 너를 관리하는데 우리 자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제일 나을 것 같아라고 결정하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K리그는 약간의 또 독소 조항도 있죠. 그러니까 연봉을 올려줄 경우에, 그래서 임대 그 트레이드를 하면서 연봉을 올릴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더 나은 조건의 이적은 거부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많이들 조금 안타까워하죠. 그래도 이제 선수들의 권리 그리고 인권 문제 그리고 그러니까 직장 선택의 자유가 우리는 있는데 선수들에게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근데 사실 프로스포츠에서 직장 선택의 자유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드래프트는 그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사실은 조금은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죠. 근데 네. 조금씩 이제 우리도 프로축구 선수 협의회라는 이제 선수 노조 형식의 네. 이제 단체도 이제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조금 개선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공감대가 얼마나 사실 이루어지느냐. 네. 근데 구단의 입장은 또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익을 내고 있지도 않는 상황에서 선수들의 권리가 너무 커질 경우에 리그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보는 우려도 있긴 있거든요. 네. 잘 타협을 하면서 절충을 해 나가야겠죠. 근데 저는 요것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선수들의 의견 존중을 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갑자기 당일에 확 가라하는 거는 제주랑 인천 거리도 멀잖아요. 가족들도 있고 그러면은 가족이랑 이런 그렇죠. 생애별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인 건데 이런 문제에서는 좀 확실하게 사전 통보는 좀 최소한 뭐 며칠 전에 알려줘야 된다 이런 규정은 좀 생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계속 이적이 이런 거야? 라는 질문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적이? 예전에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프로야구 이제 FA를 데려가면 보상 선수를 주거나 현금으로 주게 돼 있는데 보상 선수를 SK하고 롯데하고 그러니까 정확히 선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롯데에서 SK 출신 FA를 데려갔어요. 네. 그럼 롯데에 있는 반대구나. SK에서 롯데 선수 데려갔어요. 그러면 SK에서 선수 한 명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A 선수인데 A 선수를 줬어요. 롯데. 근데 좀 있다가 반대로 롯데에서 SK의 선수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데려오는 선수는 그 상대 팀에서 지목하게 돼 있거든요. SK가 다시 그 선수를 지목해서 데리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선수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보상 선수로 가는 거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게 생각보다 이적이 무슨 진짜 부품처럼 왔다 갔다 하고 게임에서 무슨 은카 금카 뽑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 놀랍네요. 네, 저도 많이 놀랐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정말 선수들은 하나의 자산, 부품 이런 정도로 취급을 받았었기 때문에 좀 더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출근 인천 그런 제비주로 해. 홀리우드 영화 보면 그런 영화들도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머니볼 영화 보면은 그렇죠. 그런 경우가 또 뭐 단장끼리 전화로 바로 나 누구 줄 테니까 누구 하나 얹어서 뭐 이런 식으로. 나 안 받아. 걔 말고 걔. 무슨 뭐 카드놀이 하듯이 이거 받고 이거 더 뭐 이런 식으로 그래다 전화 거래를 하니까 뭐 하다가 그게 사실은 그 이제 데드라인 데이 그 이제 마지막 시간 마감 날에 그 구단의 이야기들은 엄청나죠. 그리고 막 그래서 야 일단은 보내. 나중에 내가 서류 팩스로 보낼게. 뭐 해가지고 막 뭐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게 벌어. 예전에 뭐 선수들 그 대학 선수들 데려가 고등학교 선수들 데려갈 때는 막 납치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납치도 하고 그래서 납치 그러니까 이 구단에서 A 구단에서 B 구단한테 가는 거 막으려고 그 집에 가서 선수 데리고 잠깐만 납치한다고 해서 가서 뭐 이렇게 뭐 감금하고 이건 아니고 이 선수를 데리고 사라져요 그냥. 드라마에 나올 법한 못 찾고. 얘기네요. 지금이야 뭐 휴대폰도 있고 해서 다 연락이 되지만 그 당시는 안 되니까 일단 안 보이면 되거든요. 못 찾으니까 그 시간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트레이드 성공. 네. 그런 식으로 트레이드하고 선수가 저 싫어요 갈래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구슬리는 거죠 막 안 된다고. 그런 적도 있고 했습니다. 잠깐 저는 좀 이 트레이드 자체가 물론 알려주지 않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좀 이 두 선수의 트레이드가 팀 전략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에서 봐도 좀 이해하기 힘든 트레이드 아닌가요? 비슷하죠, 사실. 뭐 스탯만 봤을 때는 그렇죠. 왜냐하면 두 선수 모두 주력 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의외입니다. 이 트레이드가 어떻게 성사가 됐는지 정말 최은경 감독이 남준재를 정말 그렇게 필요로 했는지 일단 지난 경기에는 안 뛰었어요. 남준재 선수는. 그러니까 주력이라고 보기도 그러니까 아주 막 당장 써야 돼서 막 급해서 막 이런 트레이드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뭐 미래를 본 그런 것도 절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뭐 그냥 벤치에 있는 선수들의 레벨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남준재 선수는 조금 좀 뭐 김모남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이 선수가 인천 팬들과 그 쌓은 여러 가지의 그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은 선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팬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화가 나겠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아무튼 뭐 좋은 트레이드를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네. 또 새로운 모습,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잠깐 해외 이적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상을 했던 주앙 펠릭스, 제2의 호날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적료 노라누네요 지금. 1억 2,600만 유로 7년 계약. 앞으로 이 몸값이 꼬리표가 되겠죠. 일단 네. 계속해서 저렇게 이런 선수들이 꽤 있어요. 이적료 엄청 받고 와가지고 쿠티뉴도 사실 바르셀로나에서 제일 유명한 완전 사례죠. 고생 많이 했잖아요. 네. 와, 이종료.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이 부담까지 얹어가지고 더 자기 실력이 안 나올 수도 네. 있거든요. 나이가 어린 선수 20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계속 지켜봐야 하겠지만 잘 커야 될 텐데요. 글쎄 말이에요. 너무 어린 나이에 네. 부담을 굉장히 안 줄 수 기대를 있고. 네. 받아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크긴 과연. 크다. 그리고 부폰이 유벤투스로 복귀를 했습니다. 잔루이지 부폰 41살 77번을 받고 41살. 예, 77번이 프로 데뷔할 때 그 파르마에서 달던 등번호라 그래요. 행운의 7 2개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3자 좋아하듯이 저는 33을 달았을 텐데 막 이러면서 77. 77번 정말 행운이 깃든 번호를 달고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조금 그때 주전으로 뛰었었나요? 그 시즌 파리에서요? 네. 파리에서는 주전으로 뛰었죠. 무조건 네. 넘버원이었었나요? 네, 넘버원이었고 유벤투스에서는 넘버원은 쉽지 않겠죠. 이미 넘버원 골키퍼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기록 하나는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세리에의 최다 출전 경기. 현재 말디니가 647경기를 뛰어서 최다 기록인데 부폰은 이거보다 7경기 적은 필드 플레이어가 640경기. 그렇게 많이 했었나요? 647경기요? 많이는 뭐 640경기니까 뭐 AC 밀란이요? 구단에서 7경기 이상은 뛰게 해주지 않을까 최소. 647경기. 쉽지 않다. 자 그리고 감독으로는 이제 램파드가 첼시 네. 감독으로 부임을 저는 했습니다. 이게 제일 맞아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는데 지금 뭐 일단 도박사들은 가장 먼저 짜는 진짜요? 솔샤르하고 솔샤르하고요? 솔샤르하고 램파드를 1, 2위로 꼽았죠. 팀의 레전드가 다시 그 네, 팀으로 돌아가서 돌아가서. 팀을 이끌고 있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난 이부 리그하고 좀 많이 다를 텐데 첼시 않았어요? 선수 램파드 네. 색깔도 좀 있고. 그래요? 네. 피파가 또 그 피파에서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 수급도 지금 안 되잖아요. 여기 아자르 선수 나갔지. 이러기 아자르. 때문에 쉽지 않은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또 선수들을 하나씩 드디어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은돈벨레라는 선수가 좀 눈에 들던데. 리옹에서 왔죠. 네. 뭐 일단 구단 역사상 최고의. 최고의. 뭐 발표는 안 했어요. 발표는 사실 상호간에 뭐 발표 안 하는 거를 조건으로 했지만 이제 영국 언론들이 발표하는 거는 6,300만 파운드 엄청난 금액으로 사실 영입을 했는데 일단 좀 토트넘도 사실 뭐 에릭슨이나 이런 선수를 내보낼 걸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잘 안 되고 있는 것 막상 같아요. 또 데리고 가려는 팀이 없나 봐요. 지금 에릭센뿐만 아니라 포그바, 네이마르, 뭐 루카쿠 팀을 떠나겠다는 선수들이 다 지금 계속 왜 지지부진해요. 그렇다 할 이적 소식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잘 이용을 한 것 같아요. 이제 포그바에 집중돼 있는 틈새에 딱 은돈벨레 이게 알짜배기 영입을 하죠. 그러니까 한 명이 딱 가면 이제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도미노로 이제 이제 그 공백을 외워야 되니까. 근데 처음 가는 선수가 이적료를 세게 받아야 그쵸. 이게 또 이적료도 계속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눈치 보기가 있는 게 눈치 아닐까. 싸움. 아마 포그바가 출발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같이 또 프리시즌 훈련은 같이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포그바요? 네, 포그바랑 그러니까 전에 윤석영 선수 왔을 때도 했던 얘기인데 외국은 떠날 마음이 있고 네. 그리고 이미 지금 협상이 진행돼도 소속팀에서 훈련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안 개인 데리고 훈련은 그래서 막 안 데리고 가서 개인 훈련하기도 하고. 예전에 토트넘 그 손흥민 선수 갈 때도 도르트문트 훈련 캠프 있다 갔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도르트문트에서 레버쿠젠이었나요? 예, 레버쿠젠이었죠. 그 실제로 그 비시즌 레버쿠젠에서 배신감 느낀다고 막 이런 얘기도 있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시즌은 아니었고 그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경기를 한 경기 치렀죠.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거 중간에. 같죠. 그 반면에 네이마르와 그리즈만은 지금 훈련 캠프에 참가하라고 했는데 참가를 안 해서 구단에게 지금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여 있죠. 토트넘에 대해서 아무튼 관심 많으실 테니까 뭐 조금 뭐 이렇게 어느 팀 선수들이 막 이름이 오르내리냐 뭐 하면은
영입 리스트에는 일단은 뭐 자하도 있고 제코도 있고 뭐 에딘 제코인가요? 네네네 뭐 나와요. 나오고 자하는 지금 아스날로 간다고 얘기 많이 나오던데. 예, 뭐 근데 일단은 여기도 금액이 비싸죠. 비싸죠. 예, 자하가 지금 아스날이 지금 깎고 있잖아요. 이 정도 계속. 너무 비싸. 예. 자하 레스터죠? 그 지금 일단 이 상황 보면은 은동블레보다 더 비쌀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될까? 뭐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그 히로키 사카이 그 일본인 마르세유 선수 이제 오른쪽 측면 선수죠. 이 선수가 또 오면은 또 한국과 일본 선수가 또 한 팀에서 뛰는 또 진풍경을 볼 수 있는 거고 나가겠다라는 소문난 선수도 많죠. 뭐 에릭센의 뭐 트리피어의 데니로즈의 가장 크게는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지금 가장 계속 아직도 오르내리고 있어요. 아직도 오르내리고 있고. 포체티노 때문에 남아 있는 선수들도 되게 많을 텐데.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포체티노가 움직이면 다들 이제 배신감 느꼈다라는 인터뷰가 나올 수도 있는 뭐 그런. 오늘 또 해리 윙크스랑 그 데이비스 선수가 재계약 또 발표가 나왔었죠. 감독님도 마음이 그러신가 봐요. 지금 포체티노가 갈 수 있는 비어 있는 팀이 있나요? 뭐 그래도 일단은 뭐 계속 이야기는 나오는 모양이에요. 지금 외국 언론들 보니 바르셀로나는 아닐 테고. 네. 바르셀로나 감독이 제일 먼저 잘릴 줄 알았는데 안 잘렸어. 레알도 뭐 지단 감독 바로 했으니까 아닐 거고. 그러니까. 이거 뭐 그러니까 유벤투스 다 결정됐고 해서 어디든 빨리 잘리는 데가 아무튼 토트넘 일단 은돈벨레는 또 중앙 미드필더 측면도 보고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 도움도 많이 기록하는 선수라서 손흥민 선수와 호흡을 잘 맞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프랑스 커넥션도 있고요. 요리스 선수 무사시 있었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한 지난 시즌 겨울 그리고 뭐 이렇게만 해도 독일 복귀설이 막 나오고 그런 미래 얘기도 많이 나왔죠. 그랬더니 이번 여름에는 전혀 얘기가 없는 것 같네요. 뭐 재계약도 하고 그랬으니까 토트넘에 대해서 신임이 두터우니까 잘 뛰지 않을까요? 그리고 왠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어줘야 좀 보는 것도 더 재밌지 않나요? 그렇죠. 예, 좀 더 치열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K리그 이적 소식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자, 무더위에 수분 섭취 잘하시고 주시은 아나운서는 휴가 잘 다녀오시고 저는 이제 다음 주에도 제 차례네요. 저는 패널로 나오는 3주 연속인데 과로스 그건 끝나고 얘기합니다. 네, 다음 주면 이제 박펠레님을 영접하실 수 있으니까 더 재밌는 방송 기대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